불러봤습니다. 담아봤습니다. 취재했습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희준입니다. 2014년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자니 유난히도 다사다난했습니다. 부산 외대 학생들의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와 그로부터 불과 2달 후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까지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아까운 생명들을 잃게 되어 온 국민이 함께 비통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시선 360이 함께했던 부산의 이슈를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2014년에 화두였던 안전을 점검한 시선을 돌아봤습니다. 재난재해 주관 방송사인 KBS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선 360에서도 부산 시민의 안전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원전 도시인 부산에서 원전 안전 문제는 부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원전 안전 문제를 3번에 걸쳐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 폐쇄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았고 고리 1호기 폐쇄하라! 고장이 끊이지 않는 고리 1호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고리 1호기에서 후쿠시마 규모의 원전 사고가 나면 반경 30km 안은 직접 영향권에 속합니다. 이 안에는 부산, 울산 시민 32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사고 자주 나니까 불안합니다. 항상 빨리 철거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자꾸 연장을 하니까. 지난 5월 방송에서는 원전 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올해 2월에 기장 군민을 대상으로 배부된 방호용품들이 각 마을에 제대로 나눠지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봤고 사고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 보호약품의 보관 상태와 이 보호약품의 효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성 요드가 갑상선을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리면 그러면 그 후에 약을 먹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드제는 빨리 먹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11월에는 5월 취재 이후 어떤 점들이 변했는지 기장군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방송 나간 이후에 이제 각 마을별로 직접 그 이장님들한테 다 소집을 해서 그 장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교육을 시키고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다시 나갔었고. 방송 이후 기장군청은 이동형 환경 방사선 감시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필요한 지역 어디든 방사선량 수치 확인이 가능해졌는데요. 매주 2번 기장군 주요 지역을 다니면서 환경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낭마을을 비롯해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4개 마을에 방사선 비상시 대피 안내판을 설치했는데요. 안내판에는 방사선 비상시 행동 요령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장군 각 마을을 돌며 방호용품의 지급 상황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법에서 이는 계장님께서 이제 주민한테 빨리 이제 다 배부를 해라. 창고에 놔두지 말고. 그래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게 실제입니다.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고리 1호기 폐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부산시는 원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공약 중에 한 부분으로서 원전과 관련해서 고리 1호기 폐로 부분과 그다음에 신규 원전 정설에 대한 억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사 안전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은 불변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산 시민의 발휘되는 지하철 안전 문제도 다뤘습니다. 지난 6월 있었던 신평행 1호선 열차 사고를 통해 부산의 노후 지하철 문제를 집중 취재했는데요. 이날 사고로 지하철을 타고 있던 300여 명의 승객들은 급히 대피해야 했고 지하철 운행이 1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면서 탄내가 좀 나면서 갑자기 멈췄거든요. 동래역 사고는 전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견인 전동기에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이상 전류를 차단해야 하는 회로 차단기가 이상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고 불에 타 손상됐습니다. 회로 차단기가 손상되면서 전동차의 다른 전기 장치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정전이 발생해 운행이 정지된 겁니다. 지금 노후화된 전동차는 그런 배관들이 다 29년 전 만들 때 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저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전 인지가 안 되거든요. 사고가 나야만 알 수 있거든요. 1985년 개통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개통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차량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호선은 전체 차량 중 80%가 20년이 넘은 차들인데요. 지하철 노후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제품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관리나 점검에 방법이나 주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연관시켜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25일 부산에 유례없는 물폭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고 130ml의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날 내린 비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748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7,359건에 달했고 추정 피해 금액만 해도 약 1,052억 원에 이릅니다. 시선 360은 발빠르게 수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기장군 장안읍 일대. 180ml가 넘는 엄청난 폭우가 내린 데다 근처 저수지의 둑이 무너지면서 저지대인 장안읍으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물은 여기까지 찼고요. 여기까지 찼는데 물이 빠지고 나는데 여기는 뻘이 이 정도 찼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걸어 다니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거 통로 내는데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저기까지는 통로 내는데. 피해가 왜 이렇게 컸을까?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습니다. 기습호우가 내렸던 8월 25일 아침 부산시도 호우주의보에 따라 대책본부를 꾸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심 곳곳에 수위 감지 센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홍수를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가 정작 홍수 때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보 시스템이 발동된 게 한 몇 시쯤 됩니까? 어떻게 발동되기도 전에 온천천이 불어가지고 저희들 센서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다 쓸고 가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센서가 있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 예. 센서를 휩쓸려가지고 무용지물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재시설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대비가 없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산을 깎아 형성된 주거지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리적인 특징을 고려한 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응급대책, 안전대책 지형적인 특성, 그다음에 강우의 특성을 잘 감안한 배려, 그다음에 아래 가옥들에 대한 안전대책, 그런 안전대책에 대한 설계 수준이 점점 선진국화되고 이런 불행한 피해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선 360에서는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사고뿐 아니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일어난 자연재해까지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사건, 사고와 그 원인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서 외면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도 했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알바의 처우 문제,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 문제까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 시민들의 인권을 바라본 시선을 돌아봅니다. 지난 5월 시선 360은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3월에 해운대 센터가 갑자기 폐업하자 부산 전 지역 수리기사들은 폐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계가 너무 열악해서 지금 이렇게 원위치 해달라고 저희들 좀 해달라고 했더니 폐업을 했습니다. 기사들은 수리시간 1분에 232원으로 책정된 임금을 받는데요. 수리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삼성 본사가 정해놓은 제품별 단가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5,210원을 받고 있거든요. 1시간당. 근데 회사에서는 분급으로 232원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1분에 232원 이런 식으로 쳐주고 있긴 한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거 그리고 저희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진짜 이거는 내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직장을 원하고 삼성전자와 수리협력사 간의 도급 계약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기사들은 원청인 삼성 본사의 직접적인 관리 지시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는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업무는 그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의 수준, 기술의 수준은 최고를 요구하고 실제 그 대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지난해 노조가 생기자 해운대 센터 외에도 천안, 아산 2개의 센터에서 수리기사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리기사 한 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본사 앞은 불법 고용 개선을 외치는 수리기사들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부산에서 20년째 수리기사로 일해온 김윤진 씨.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막막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내가 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이 20년 동안 내가 과연 이 일을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진짜.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복직이었습니다. 지난 6월 76년간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이 처음으로 노조를 인정하면서 노사 협약이 타결됐는데요.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한 노조의 뜻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을 닫았던 해운대 센터가 다시 영업에 들어갔고 30명 수리기사들은 전원 복직됐습니다. 9월 10일부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는 기장하고 장안 지역 이제 컴퓨터하고 OA 쪽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고 매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할 수 있는 이제 직장이 이제 있으니까 엄마도 이제 상당히 좋아하지. 힘든 시간이었던 만큼 잘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어렵게 복귀했는데 이 직장을 꼭 지키고 싶고 근데 뭐 저희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원청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협력사 사장님들 저희하고 대화로서 되도록이면 저희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 작년과 폐업 전에 그런 어떤 저희가 과정은 정말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부산의 한 막걸리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오전이든 휴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낮 12시 반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에게 시간의 수당이나 휴일 수당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4월 말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경력 6년차 진덕진 씨는 2년간의 출퇴근 시간이 적힌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연장 근무가 일상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출근카드를 해주면 안 쉽습니까? 이걸 안 해주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착취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공장은 노동자들과 어떻게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걸까? 그분들하고 임금을 갖다가 하고 고용 계약을 할 때 이미 다 통보가 된 사건이고 근무가 이런 근무다 이런 조건이라는 걸 다 했고 몇 개월이 지나도 노사 갈등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10월 말 회사는 파업 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선 360은 20대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임금을 못 받았다는 제보자들을 만났는데요. 야구 체험장에서 일했지만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이제 뭐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고 아예 전화도 안 받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은 이들은 모두 15명. 주관사와 고용업체로부터 약 2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왜 돈을 주지 않는 걸까? 실례합니다. 그 인건비요? 네. 원래 사무실에 안 나오시거든요. 어렵게 사장과 통화가 됐습니다. 학생들한테 지급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버릇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일이 안 풀려서 그때 이후로 타격이 심하고 저도 업체들한테 쪼이고 하기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2달을 꼬박 일했던 피해 학생들은 지금까지 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닙니다. 그 100만 원만큼만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낭비가 된 거니까. 근데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취재 결과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임금 체불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주들이 임금을 적게 책정을 하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 무지한 부분이 때문에 안 줘도 되고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선 360은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독거노인 실태에 대해서도 다뤘는데요. 유형군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2시부터 폐지를 줍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가고 넘 돌기 전에 줍는 거예요. 넘보다 앞에서 가서 주워놓으려고. 날이 갈수록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남들보다 서두르지 않으면 폐지를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거리에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폐지 양에 따라 하루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하루 14시간 이상 폐지를 줍습니다. 이날은 모두 288kg이나 모았습니다. 15,600원 고생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꼬박 폐지를 모아 판 돈 16,000원. 이렇게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노인들의 70%가 한 달 평균 10만 원 가량을 법니다. 예, 뭐 아플 때 누가 뭐 물 한 물 끓여줄 사람 없는 게고. 하루하루가 고된 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이나 큰 고통은 외로움인데요. 시선 360은 노인 외에도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시선 360은 사회적 이슈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현안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본 냉철하고 때론 따뜻했던 시선을 돌아봅니다.
마지막 기회가 이번 부산영화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야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롯데라는 기업이 부산에서 떠나기를 강력히 저는 주장을 하고요. 고양이나 개나 길고양이도 하나의 동물인데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한다는 학살 아닙니까, 학살. 제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아직 친구 중에서 취업을 못한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거품도 조금 많은 것 같고 좀 저렴하게 결혼 준비나 자금이나 이런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을 잘 키울 수 있게 이런 유아 복지 문제가 조금 많이 시사 문제로 많이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불법 주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내년에는 시선 360에서 이런 프로를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밤에 보면 불빛이 어두워서 우범지역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여성분들 퇴근하고 다니실 때도 보면 조금 이렇게 가로등이 없고 음침한 데는 조금 겁이 남자로서도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많이 시선 369에서 조금 2015년도 많이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 고령화 뭐 참 나이 많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운동하는 장소, 좀 이래 뭐 넓은 장소 이런 것이 좀 많이 확보되었으면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2014년 4월 10일 첫 방송 이후 오늘까지 정치, 환경, 노동, 인권, 그리고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시선 360이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뵐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고 더욱 발로 뛰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듯한 날들도 불안했던 날들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모니 잃어버린 순간도 잃어버린 인연도 아름다운 내 인생의 멜로디. 어릴 적 내 꿈이 단지 조금 뜨는 거였다면 지금의 내 직업은 파일럿. 오늘도 여유롭게 차트 위를 날아. 이제는 인기라는 뜬구름 어떻게 타고 노는지 좀 알아. It's not about boy anymore. 책임감을 가진 남자의 삶, 여유와 맞바꾼 남자의 땀, 성숙한 로맨스, 넓은 남자의 마음 많이 잃어서 배웠어. 보내주는 법 더 많이 잃어서 배웠어. 보태주는 법 그렇게 얻었어. 내 불선함 혼내주는 법 But 위청거릴 때 손내주는 법. 인생은 엎치락 숨막히는 레이싱 경험이 날 느껴주는 에어백이야. 생각 모두 위스키 시가 더 좋지만 아직도 좋아. 소주 한 잔의 시간 짜릿했던 순간 뜨거웠던 시간들 아찔했던 순간 잔뜩 우리 미간으로 뜬 눈으로 방송했던 소주로 빈 속을 채웠던 이젠 추억이 돼 아주 삶아보는 숫자. 그럴듯한 날들도 불안했던 날들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모니. 잃어버린 순간도 잃어버린 인연도 아름다운 내 인생의 멜로디. We don't have to go back. 부산스러운 삶 다이내믹 내 상태 침몰 전 타이타닉. 성공의 징표는 money and fame. 사랑했던 친구는 어쩌다 저기 됐네.